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보면 남의 돈을 지 거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법알목 가이드를 운영하면서 이 돈 안 갚는 놈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영상대로만 해보세요. 웬만해서는 돈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신 변호사님,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친구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안 갚는다 이런다면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내가 사정이 좀 그래서 라고 하면서 안 갚고 있는 거다 라면은 지급명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빌린 거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인 거면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요건에 맞는 증거만 딱 제출이 되면 아주 간편하게 결정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저쪽에서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지급명령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급명령 그리고 민사소송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현재 뭐 형사재판은 전자소송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민사 관련 사건들은 전자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된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 제출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시든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매우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것들이 이 지급명령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해야겠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 신청서나 소장 안에 지금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로 해서 빌려줬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는 그 사이에 이자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재만 하면은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누르고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일종의 서명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하시면 제출이 완료가 돼서 소송이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차용증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내가 언제까지 돈 갚을게 혹은 너 언제까지 갚아라 이번 마지막이다 라고 대화한 내용, 요것도 증거로 첨부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여금 하면 무조건 차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꼭 정식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지대, 송달료 이게 얼마쯤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인지대의 경우에는 소가, 그러니까 소송에 걸려있는 돈, 뭐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500만 원을 빌렸으면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받으려고 하는 돈. 소가의 0.5%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100만 원 빌렸다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4,500원. 그리고 이제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수, 그러니까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2가 되겠죠. 당사자 수에 5,200원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1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소송이 라고 얘기를 하면 10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종이소송이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절반인 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과 5만 2천 원을 더하면 5만 6,500원이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곱하기 10을 했었죠. 4회분만큼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100만 원을 빌린 놈을 가정하고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지대 송달료를 생각했을 때 찌질하게 10만 원, 5만 원씩 뭐 이렇게 빌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놈들에게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도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10만 원짜리를 이겨도 47,100원을 받아낼 수 있는, 물론 받기는 10만 원을 받겠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라도 받겠다라고 하시면 하는 거지만
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서초 기준 보통 330 혹은 550 정도로 최소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놈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꿔가고 안 갚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저한테 계산을 굉장히 많이 시키시는데 네, 일단 그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330만 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상대방한테 변호사 보수를 330만 원을 그대로 받아오려면 대체 얼마를 빌린 상황이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3,6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625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소송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아래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이렇게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이겼어요. 뭐 결장문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돈을 받아낼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냥 배째 몰라 나 돈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행 절차라고 하면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를 해서 돈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역시 압류를 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그 배당 금액을 내가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산 조회를 해야 되는데 판결이 끝난 다음이라고 하면은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은 거기까지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다리 밑쪽에 붙어 있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여기다가 전화하면은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신용정보회사나 뭐 추심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리 밑에 붙어 있고 하면 불법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웬만하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가 돈을 빌릴 때마다 이 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그 돈을 빌린 놈한테도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대로 할 거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놔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빌린 놈한테도 이 법알목 가이드는 구독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